2층에 있는 지한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요즘에 그 변호인닷컴의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뭐 지한나 변호사님 물어보시는데 혹시 뭐 영상 찍고는 그 변호사님들이 그 영상을 직접 보시냐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참 자기 영상을 자기가 본다는 게 좀 부끄럽고 오글거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들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죠. 내 목소리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막 아이들이 엄마 내 목소리가 왜 이래? 귀로 듣는 거랑 내 목소리가 아닌 건데 또 많이 듣다 보면 또 지한나 변호사님과 함께 그런 영상을 많이 찍지만 찍으면서 이제 나오다 보면 조금 더 낫고 시선 처리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닷컴을 통해서 또한 또 천안 안에서 많은 전화를 받으시고 또 전화에 대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일단 좀 이런 법률 상담 태도나 아니면 의뢰인들은 조금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전화를 했는데 당신이 생각하시기엔 되게 큰 사건인 것 같은데 당신만 놀라고 당신만 너무 안타까워서 오히려 본질적인 얘기들을 못 하시는 거.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잘못한 건 절대 얘기 안 하고 상대방이 얘기한 것만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뭐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상담하시는 거에서 조금 좀 안타까웠던 거. 근데 이제 요즘은 오히려 조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본인 나름대로 찾아보고 답을 얻고 좀 이거를 이제 맞나 아닌가 확인해 보는 정도 확인해보는 그런 정도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의 또 분들이 이제 뭐 절차적인 면이나 어떤 결과에 대한 거가 궁금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뭐랄까요, 저는 뭐 딱히 그냥 당연히 이제 모르시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거는 모르시니까 이제 오셨겠지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면이 있는데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힘든 부분은 약간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절차가 있고 결과가 예상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모든 하나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걸 물어보시는 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그러면 그걸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랬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모든 가정의 행동 하나를 이제 지시 받아서 하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저희는 가능성만 말씀해 드릴 수밖에 없지 정답을 말씀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어디까지는 드릴 수가 있는데 일어나지 않은 사정에 대해서 예상을 예상 답변을 원하시는 것들이 저는 조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거는 모든 일일이 그런 걸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게 좀 힘든 면은 있고. 네, 그러면 다짜고짜 선생님만 물어보시는 분 있지 않아요? 그것도 좀 약간 부담되던데. 그런 분들은 아직 없어요? 네. 그 지한나 변호사 사무실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셔서 확인하시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저 변호사님한테는 내가 친절하게 물어봐야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네요. 제 가까운 분이 이제 이런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에서 혹시라도 이 계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현직 판사님한테 그래도 판사님이니까 더 잘할까 하는 생각에 이제 그 계약서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평가를 딱 봤는데 저보고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야, 법률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못 받은 돈을 받고 그 부동산 등기가 안 된 부분을 찾아오고 이런 거에 대한 과정이지 앞으로 있을 맞아요. 일들을 모든 걸 다 가능성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없어. 이렇게 되게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되게
서운했어요. 지금도 판사를 하고 계신데 진짜 서운했어요. 아, 나를 위해서 이분이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또 우리 부팀장님이 전화를 받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변호사님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동쪽으로 가면 어때요? 서쪽으로 가면 어때요? 북쪽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보는 거죠. 물론 의뢰인들의 그런 생각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거를 담보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갑자기 북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신했어요. 확신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한나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가장 높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또 가장 낮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법률가의 입장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모든 것들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유념하시고 법률 상담에 대한 것들을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좋은 그 의뢰인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좋은 절차,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범죄자 입장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잘 얘기하면 될까요? 우선은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좋죠. 내 의뢰인한테 근데 좀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이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창피하고 두 번째는 형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내 변호사한테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게 맞죠? 맞죠. 그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연차가 쌓이면서 느끼는 부분이 결국 법률가의 시각이 조금 다 비슷해진다. 이제 판사님이 보는 시선, 검사님이 보는 시선, 내가 보는 시선이 다 비슷해져서 요즘은 어느 경지에까지 갔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그 사건 형량 예측을 제가 했어요, 선고 전에. 뭐 징역 몇 월에 집행유예 몇 년 나올 것 같다. 정말로 그냥 딱 맞아,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딱. 오늘 왜 이러십니까? 왜 정확하게? 자꾸 자랑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진다. 이제 비슷해진다. 그 보는 시각이 법감정이나 이렇게 아니면 요 정도 주기엔 너무 많은 것 같고, 요 정도 주기엔 너무 적은 것 같고,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그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아까 그런 의뢰인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안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때 거짓말 하시고 숨기고 이게 보여요, 사실. 저희도 근데 제가 보일 정도면 판사님은 그럼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고, 그게 속인다고 속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차라리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을 보정해 나가는 게 낫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 재판까지 가시고 이제 뭐 그 정도 되셨으면은 본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한테는 모든 걸 다 이제 터놓으셔야 편한 재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솔직한 그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형사 사건에서는 솔직한 게 좋고 이제 그냥 민사 사건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문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증거로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인한 문서 그런 것들을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제가 안타까운 것들은 본인 사적으로 막 이 문서 저 문서 다 사인 같은 거 다 해놓고 나중에 그걸 뒤집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적으로는 그런 건 처분 문서라고 해서 본인이 사인한 이상 그 사인하고 도장 찍은 이상 그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법률적으로 적용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법에서는. 근데 그렇게 사인하셔놓고 나중에 이게 그게 아니었고 이걸 뒤집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뒤집기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법률가들은. 근데 이제 의뢰인들은 내가 그때 그렇게 아니었는데요, 그것만으로 이제 좀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런 사인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가지고 오실 때에도 사인한 서류 위주로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해석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어떤 주장만으로는 사실 모든 거는 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주장 플러스 증거인데 그 증거는 문서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편하고, 아니면 사진, 객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면 그래도 소송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좀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럼 일단 여러분들께 그 법률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오늘 설명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너무 다양한 방향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꼭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든 간에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검사, 판사, 변호사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까지.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는 다양한 사진이나 보도자료를
잘 준비해가지고 제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법률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오늘 지한나 변호사가 조언했던 그 내용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에 나와 있는 지한나 변호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좀 서운해서 집에 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가긴 가야 되겠죠. 네. 이번 인터뷰 끝나고 나서 또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끄지 마시고 그냥 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혼에 대한 절차를 얘기할 건데요. 네. 이혼에 대한 절차는 뭐 남자나 여자에 대한 다양한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뭐 이혼을 잘하는 법 되게 좀 미안한 일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 됐건 간에 이혼을 해야 된다는 전제라면 잘해야죠. 네. 잘하는 거에 대한 것 자체 어떤 것들을 뭐 양육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혼을 한다라면 이혼에 대한 행정정책, 그 다음에 재산분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재산분할, 그 다음에 양육권, 위자료, 네. 그거에 대한 거 하나씩 한번 진행해 네. 볼까요? 네.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이제 지한나 변호사와 함께 그 지한나 변호사가 천안 그 이혼 전문 변호사로 나와 있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막 전담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이유가 전문이라는 것 자체를 그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약간 좀 그 벗어나는 그런 그 홍보의 방식이 됐는데 지한나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혼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혼을 당장 해야 되거나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혼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오늘 지한나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혼의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뭐 어떤 이혼 일들이 많나요? 뭐 폭행 같은 거 있고요. 외도. 네. 폭행과 외도. 그게 제일 많고. 네, 맞죠. 그다음에 혹시 뭐 다른 거 생각나시는 건가요? 의외로 오랜 기간 동안 별거 하셨는데도 그냥 딱히 이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모르시다가 이제 나중에 뭔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오랫동안 실질적인 거에 실질적인 없었던 거에 거. 대한 얘기들. 네. 그러면 이제 이혼과 관련된 거에서 이혼을 잘 하는 법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혼을 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이혼을 전제로 한다라면 이혼을 할 때 준비 사항들인 거죠. 자,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살지 않기로 이제 이혼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될 거. 두 분이 다 합의를 하신 상황인 거예요? 아니, 합의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위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해보니까 일방적으로 거의 외도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뭐 그 외도 상대방의 뭐 남녀든 뭐 배우자든 그런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밖에 다른 또 폭행도 그렇고요. 근데 그 밖에 다른 뭔가 이제 평소에 뭐 사이가 안 좋았어요, 뭐 가정에 무관심했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위자료가 이제 거의 쌍방 그쪽에서도 할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쌍방 없는 경우가 많아서. 쌍방으로 하면 상쇄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쪽도 나도 이런 면이 있었다 상대방한테. 나는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지만 상대방도 또 그렇게 돼서 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다 보면은 사실 양쪽 다 그냥 위자료 없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서 그렇게 폭행, 외도 이런 경우가 아니라 뭐 성격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혼에 필요한 이혼에는 이혼 사유가 해당해야만 재판상 이혼을 아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 상대를 해서 그 이혼을 하기 위한 증거까지는 모으시되 막 엄청나게 그 증거에만 매달려서 막 참고 계신다거나 증거를 뭐 마련을 못해서 증거를 아직 못 구해서 이혼을 못한다 이건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나. 네. 위자료는 생각보다 우리가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큼 못 받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이런데 제가 느낀 거는 최대 5천만 원? 네, 어때요? 네. 많이 인정 안 되죠? 5천도 거의 드물고요. 드물죠. 3천 네. 정도를. 3천 요즘에는 뭐 2천, 3천 나오는 경우 있기는 한데 3천도 사실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주 있는 일. 네. 3천은 그럼 엄청나게 잘못했고 혼자서 잘못해야지 가능한 네. 일. 그렇구나.
일단은 그래서 이제 위자료에 대한 측면들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도 잘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재산 분할은 뭐 저희가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재산 조회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조금 이제 만약에 뭐 그 재산 조회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라도 저희가 우회해서 뭐 신청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예 깜깜이신 분들도 있어요. 아예 모르겠다. 그럼 조금 이제 시중에 은행이 몇 개고 이제 재산을 뭐 어느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제 조금 저희도 좀 버겁죠.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 조회를 몇 개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본인이 나중에 조금 뭐 숨겨진 재산이나 이런 거 찾기에도 쉽지 않을까. 네. 그럼 재산 분할에 대한 관련된 그런 내용들 자체는 일단 어느 정도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 그리고 나의 재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게 일단 유리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모르면 지한나 변호사 사무실에 그 의뢰를 하면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네. 재산을 조회할 수는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산이 내가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꼭 많은 받아야 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또 그 디펜스 해내는 것도 네. 나름대로 그런 특징이 네. 될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양육권, 양육권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양육권 다툼이 사실 굉장히 힘들죠. 이제 그것도 법원에서 누구 하나 손 들어주기 힘든. 그래서 뭐 이제 가사 조사나 가사 상담 같은 절차를 거쳐서 누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그나마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또 끝까지 안 됐을 경우, 끝까지 양육권의 협의가 안 됐을 경우가 그렇고 웬만한 경우는 중간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또 많아서 그것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 내가 아기가 좋으니까 아니면 아기가 나를 좋아하니까 그것도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또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은 뭐 상대방은 돈이 없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키워야 돼.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고 그 역으로 나는 아기가 뭐 사랑하니까 내가 키워야 돼라는 것도 또 아닐 수도 있고 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가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기가 어리면은 좀 뭐 수유기에 있거나 좀 어리면은 엄마가 유리한 건 있는데요. 마냥 그렇지는 또 않아요. 주장해볼 수는 있어요, 아빠. 네, 네, 그렇죠. 네, 요즘에도 아빠들도 워낙 육아 참여율도 높고 아기에 대한 애정도 높기 육아 참여율이 때문에. 높아가지고. 네. 제가 양육권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네네. 뭐 아이를 거의 뭐 자로젠도 키우니까. 그죠? 저 공감합니다. 집에서는 네. 어떠세요? 저도 만약에 뺏길 것 같습니다. 네, 뺏길 것 같아요. 뺏길 것 같아요. 약간 네. 뺏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사회가 모계 사회로 지나가는 것처럼 네. 약간 여성의 권위 신장이 있으면서 뭐 이건 페미니즘 뭐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고요. 그냥 지금 그래도 아빠가 좀 아이들을 자로젠드 키우거든요. 저처럼 밥은 10분에 먹고 씻는 거는 20분에 씻고 유치원은 9시 전에 무조건 도착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자로젠드 타거든요. 그럼 제가 양육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엄마보다 더 시간을 깍듯하게 더 보살피는데. 예, 그래서 약간 양육권에 대한 측면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서 이혼을 하려거든 중요한 건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 다음에 그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죠? 네. 네. 그 지한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런 것들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그런 것들 준비를 잘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혹시 이혼과 관련된 거 이혼을 잘 하는 법 약간은 좀 그 공격적인 그런 멘트이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혼과 관련된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지한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네, 질문. 자, 혹시 그 외도에 의한 이혼 시 네. 그 상간남과 상간녀가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결국 위자료 청구죠. 그분들에게도 위자료 청구인데 꼭 이혼을 하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이혼을 안 하면서 청구하는 방법, 하면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실 때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혼을 하실 건지 마실 건지 결정을 하시고 이게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고 이제 뭐 상간자에게만 청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배우자와 같이 이혼하는 경우 같이 청구하실 건지 결정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상간자가 재산이 있으면 좀 좋겠다. 재산이 없으면 소송하는데 도움이 들였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서 좀 돈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 바람입니다. 국장님이 뭐 이혼하시게요? 친구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서 네. 혹시 조언을 해줄까 하고. 근데 그러면 그 상간 제 친구가 지금 이제 그 상간 제 동생인데 네. 한 동생인데 상간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인적 사항을 전혀 몰라요. 같은 직장 동료라는 걸. 그랬을 때는 그 인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좀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탐정처럼 찾아내야 되겠죠. 어때요? 그렇죠. 뭐 적어도 이름 정도는 아셔야 네. 이름으로라도 이제 뭐 회사 직장을 아셨으니까 회사에 뭐 사실 조회를 보내서 이 이름을 가진 누구의 뭐 인적 사항으로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이름조차 모른다라고 하면은 조금 저희도 난감해요. 그 모든 소송에서 이름도 모르고 뭐 네. 어디 뭐 서류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특정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저는 이름도 전혀 몰라서 네. 알아볼 만큼 알아봤지만 알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을 좀 빨리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돌발 질문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님 좀 당황하셨는데 그래도 변호사님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서 다행입니다. 복승형이 앞으로 질문하시거나 이럴 때 좀 사전에 좀 이렇게 대본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거 갑자기 질문 있습니다 하면서 무거운 막 상간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언제든지 다 준비가 네, 되셨네요. 네. 여러분 마지막 인터뷰는 약간 그 변호사님 단독으로 해가지고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그 영상까지 같이 꼭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